자,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쭉 보니까 한 26경기? 26경기 있는데 일단 먼저 좀 하려고 오늘 12시 또 그 배당 뜨다 보니까 앞에 7경기 먼저 하고 저녁쯤에 와서 나머지 19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많이 가져가더라도 이렇게만 대준다면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어제 리즈 마엔까지만 해줬더라면 상당히 좋았다. 왜냐 밀란하고 모나코가 가장 좋아 보이긴 했는데 원래는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 따로따로 간다 했잖아요. 뭐 챔피언십 따로 챔스 따로 갔으면은 아마 마엔을 두 개만 섞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조합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합 줄이고 배당을 높이자 해서 간 건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다만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무승부 2대 0으로 다 지고 있길래 아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리즈가 초반에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옥스퍼드도 골을 넣었고 그래서 이미 모나코, 광주 이기고 모나코 마엔, AC 밀란 마엔. 근데 리즈하고 옥스퍼드도 다 이기고 있네 마엔으로. 이러면 고배당 30 몇 배짜리 차라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거랑 그 세 개 묶어가는 마엔 조합. 그러면 이제 광주 오버 일단은 아침 쪽에서는 이미 알 나스르가 골을 넣어서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고배당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했는데 리즈 마인이 좀 아쉽게 됐고 옥스퍼드도 비기면서 좀 아쉽게 됐다. 근데 결국에는 뭐 다폴 그러니까 어제 뭐 쪽지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조합이 많다 보니까 1, 2순위 묶은 거는 따로 보내드리진 못했어요. 다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제가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 2순위는 웬만하면 묶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뭐그 중에 똑같이 가거나 아니면 뭐 한두 개 빼서 가는 정도인데 뭐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10개면 한두 개 정도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 딱 좋았습니다. 5개, 3개 해가지고 8개 해서 다폴 고배당까지 적중해서 어제는 보내드린 조합은 4조합이고 저는 이제 1, 2순위를 같이 묶어갔기 때문에 다폴 고배당까지 해서 상당히 좀 근래 들어서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좀 이어가 보겠다. 그래서 오늘 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멘트로만 칠 수 있어요. 요거는 굳이 이제 메모장은 안 쓰고 멘트로만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써야 되나? 일단은 간단하게라도 어제처럼 좀 씁시다. 이거 아직 분석 전이라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푸이로하고 시드니. 일단 뭐 산푸이로는 아시겠지만 지금 아침에서는 그 두 번 다 이겼거든요. 지난번에 쇼난한테 지면서 이제 그 오랜만에 좀 패배를 했습니다. 산푸이로가. 그래서 지금 산푸이로를 좀 보면은 산푸이로는 리그에서 이제 비셀고베랑 우승 경쟁 중. 근데 이제 뭐 마치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마치다까지. 잔여 경기 4경기라서. 그래서 그 오늘 그 뭐지 경기는 이제 아침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교토상가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침 엘리트도 아니고 투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난번 이스턴전도 꾸역꾸역 이겼고 그러니까 홈이다 보니까 아직 홈에서는 3연승 중이라 물론 시드니도 요새 성적이 좋습니다. 리그 첫 경기 이겼고 퇴장이 있었지만 그리고 카야랑 이스턴 상대로 다득점
그러니까 산프이로도 다득점하긴 했지만 실점이 있었고 시드니는 딱 한 골밖에 안 먹혔는데 5대0 4대1. 그래서 뭐 득실로만 본다면은 뭐 시드니도 밀리진 않는다. 다만 이제 비중을 얼마나 둘 거냐의 차이인데 산프이로는 크게 이제 결장 여부는 없습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배당 대비 산프이로가 유리한데 배당 대비 좀 애매합니다. 너무 낮아서. 그래서 둘 다 득점력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든 승패로 갈리든 오버 쪽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거는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 아침 요 앞부분만 오늘 오전에 하는 것만 공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하고 빗셀고베. 아까 뭐 빗셀고베 이제 우승 경쟁 한다 했죠. 그리고 뭐 울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K리그 1에서 강원 상대로 이제 4점 차. 둘 다 이제 우승 경쟁팀 리그에서. 아챔에서 일단은 울산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제 아챔에서 울산 별로 2전 전패. 둘 다 득점이 없어요. 1대0 4대0. 그래서 뭐 리그에서는 최근에 뭐 패배가 없이 꽤 오랫동안 이제 무패를 해왔기 때문에 한 몇 달 동안 한 컵대회부터 시작하면 한 2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챔에서는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빗셀고베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도쿄한테 지면서 이게 산프이로의 그 이 승점을 좀 바꿀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게 좀 아쉽고. 자, 그러면 일단은 빗셀고베도 되게 오랜만에 진 거거든요. 이게 한 13경기? 빗셀고베가 지난 도쿄전 패배가 13경기 만에 진 거라 그 전까지 아주 좋았다. 흐름. 다만 빗셀고베도 울산처럼 아챔에서 아주 좋진 않은 듯. 왜냐면 무패긴 해요. 근데 불에나 원정에서 비겼고 산둥한테도 2대1로 이제 가까스로 이겼기 때문에 울산하고 빗셀고베는 반반 본다. 반반. 울산도 4연패까지 할 것 같진 않은데 빗셀고베도 쉽게 질 것 같진 않거든요. 홈이라서 울산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울산 승 가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요 경기는 차라리 둘 다 이제 득점력, 실점 이런 거 생각하면 언더로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홈이라서 울산의 이제 사이드를 좀 더 보는 거지. 가와사키전 졌던 거 생각하면 사실 가와사키가 지금 순위가 딱 중위권이거든요. 근데 빗셀고베는 우승을 다투는 팀이다 보니까 울산의 입장에서는 좀 빡세지 않나. 엄원상의 부상 뭐 탈장으로 이제 그거 말고는 없어 보이고 빗셀고베도 딱히 결장 여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언더 보겠다. 울산 승무도 좀 애매해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니가타하고 도쿄베르디. 여기는 일단은 J리그입니다. J리그. 일단 니가타하고 도쿄베르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니가타하고 도쿄베르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승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뭐 마치다하고 9점 차라서 사실 3위까지가 그 아침 그거 같은데 좀 빡세요. 남은 잔여 경기가 4경기인데 그래서 사실 힘들 것 같고 니가타 입장에서는 이와타하고 이제
도쿄는 3위까지 가기 좀 힘들고, 오히려 급한 건 니가타죠, 니가타. 그리고 니가타가 홈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고,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패배가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홈 원정 다 이제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둘 다 큰 결장 여부가 없어 보이는데, 뭐 퇴장이나 경고 누적 이런 거. 니가타가 도쿄 베르디 상대로 최근 이제 홈에서 연승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니가타가 이제 가와사키 상대로 이제 컵 대회에 이기면서 나고야하고의 이제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리그에서 4연패 중이었거든요. 그 4연패를 끄는 게 컵 대회인데, 사실 컵 대회 빼면은 리그에서는 5경기 무승입니다. 4연패 뒤 지난 요코하마전 무, 그리고 컵에서는 연승 중. 그래서 컵 대회를 껴야 이제 좋아 보이지. 그 전에도 홈에서는 성적이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가시마한테도 4대 0으로 지다 보니까 근래 들어 실점이 좀 많습니다. 나고야 3실점, 비셀고베 3실점, 가와사키 5실점, 가시마 4실점. 그러니까 4연패 할 동안 이제 실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15실점. 근데 요코하마 마리노스 원정은 비겼다. 그나마 이제 연패를 끄는 거에 이제 다행이라 생각하고, 도쿄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도쿄 베르디가 좋다. 중간에 이제 쇼난한테 진 거 빼고는 최근 패배 없음. 이게 8월, 그러니까 그 도쿄전 8월 중순부터 지금 10월 중순까지 한 8경기 치렀는데, 딱 한 번 졌어요. 한 번. 쇼난한테. 그리고 그 나머지 경기들은 실점도 최소화했기 때문에 사실 2실점 한 게 유일하다, 쇼난이. 그리고 지난번에 우라와전도 결국엔 역전승을 해서 지금 원정 성적만 보면은 4경기 2승 2무. 그래서 흐름 자체는 도쿄 베르디인데 니가타가 홈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기부여 측면으로 볼 땐 도쿄 베르디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득점도 비슷하거든요. 실점에서 니가타가 더 많아서 그렇지. 니가타가 이제 강등권하고 조금 멀어지려면, 만약에 오늘 못 이기고 지면은 이와타가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라와 가시와도 다 1점 차고.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4경기라서 뭐 한두 경기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그래도 홈이라 니가타 승무 보고 싶다. 하지만 도쿄 베르디의 흐름을 볼 때 쉽게 안 질 듯. 무승부 봅니다 이거. 그러니까 실점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무승부 보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아무리 동기부여가 강해도 동기부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운이 좋게 2대 0으로 다 지고 있다가 2대 2로 따라붙어서 무승부가 적중되긴 했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무승부 가면 꼭 반대로 나옵니다. 특히 국축 1축 같은 경우엔. 그래서 무승부를 잘 가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도쿄 베르디 프렌을 1순위로 보고, 고배당 갈 거면은 무승부를 노려볼 만한데, 과연 이 니가타가 동기부여로 최근 리그에서 2경기 득점이 없는데 홈에서 과연 홈이지만 도쿄 베르디 상대로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바 오사카, 나고야. 자,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 지금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고 누적 이런 건 없는데, 나고야 같은 경우에 퇴장 한 명 있어요. 나고야 수비 퇴장 한 명. 이거 말고는 크게 둘 다 뭐 부상 의심되는 선수 말고는 없고, 간바는 이제 3위 마치다랑 6점 차이라서 해볼만하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아직 모른다. 그리고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원정에 무승부가 좀 없는 팀이거든요. 거의 승패로도 아니고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좀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나고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컵대회 결승을 갔으니까 뭐 이 리그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냥 순위를 얼마나 더 올리냐 이거지. 동기부여로 치면 간바 오사카인데 간바 오사카 알겠지만 잘 안 집니다. 근데 잘 이기지도 못했어요. 최근에.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 컵 대회 딱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한 삿포로전 10경기 만에 승리. 그 전에 이제 승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무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패배가 되게 적어서 뭔가 이제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승률로 따지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무가 워낙 6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9경기 동안 못 이길 동안 6무 3패거든요. 그리고 연패도 안 당했기 때문에 잘 안 지긴 하는데 잘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간바 오사카 그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느끼는 그 간바 오사카의 이 하락이 시작된 점은 이제 그때 같아요. 마치다전 1대 0으로 이기다가 퇴장 당하고 3대 1로 지면서 무패 흐름도 끊기고 잠깐 이제 요코하마랑 사간도스 잡았지만 그 두 경기 이후에 한 2달 반 동안 못 이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삿포로 상대로 이겼는데 간바 오사카의 불안한 점은 예전에는 막 득점도 다득점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득점이 물론 2대2 무승부도 많긴 해요. 근데 막 뭔가 폭발적으로 막 다득점하는 경기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홈이긴 하지만 뭔가 가기엔 좀 불안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상성은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뭐 동기부여로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 초반에 해왔던 게 많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온 거지. 그 9경기 동안 못 이기면서도 무승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겼더라면 지금 애초에 아예 상위권 쪽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간바 오사카 입장에서는 실점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간바는 이제 실점도 적지만 득점도 적다. 득점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최소 득점 팀이 어디냐? 후쿠오카 29득점. 그 다음이 간바입니다. 5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38골이에요. 지금 이와타, 삿포로, 사간도스보다도 득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나고야 같은 경우는 어떠냐? 나고야 지난번 퇴장 있었죠. 삿포로전. 그리고 컵대회 요코하마 아레노스 3대1로 이겼지만 홈에서는 잘해요. 3연승 뒤에 그 오랜만에 패배했는데 원정은 의심된다. 그리고 무승부가 워낙 없는 팀이라서 사실 무승부 배제하고 간다면은 차라리 나고야가 그래도 요새 득점력이 좀 있거든요. 물론 지난번 무득점도 하고 리그 경기를 보면은 2경기 무득점이라 오버가긴 좀 빡세긴 해요. 만약에 또 골 못 넣어서 지면은 그래도 동기부여 있고 뭐 한 간바 오사카 쪽 가야 되는데 간바 오사카도 사실 삿포로전 역전승한 거라서 이 경기 그냥 건너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무승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나고야도 3연패까지 할 것 같지 않다. 무가 없지만 그리고 간바 오사카도 최근에 이겼던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간다면 고배당으로 무 가는 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세요. 그냥 무를 한번 체크해보고 무를 같이 데려갈 게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냥 건너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우라와 가시와 우라와 가시아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5경기 그리고 슬랑오르부터는 9시 경기니까 원래 슬랑오르랑 상하이 선화까지 하려 했는데 그건 와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제가 좀 이따 나가봐야 돼서 우라와 가시아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경기가 더 많죠. 아, 이게 경기가 많으면 뭐 좋을 수도 있다 보는데 너무 많으면 또 어,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둘 다 이제 큰 부상 없고, 둘 다 큰 부상 없고, 그리고 이제 둘 다 강등권 바로 위, 16, 17입니다. 이게 이와타하고 4점 차고, 아까 니가타가 40점이라 했는데 우라와 가시아가 39점으로 동률이거든요. 득실도 우라와가 좀 앞서긴 하지만 사실 승점으로 치면은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라와가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시아도 그렇고 강등 걱정해야 됩니다. 둘 다. 그리고 지금 상성에서는 우라와가 가시와 상대로 최근 홈에서 3연승 중이거든요. 상성에서는 앞서고 있는데 우라와 아시다시피 요즘 참 못한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얘네도 그때 어디였더라? 그 쇼난전인가?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이기면서 다 이긴 거 그 거의 뭐 90분 넘어선가? 90분 아무튼 거의 막판에 2골 먹히면서 추가 시간까지. 그 전에 연승 중이었거든요. 3경기 무패였고. 근데 그때부터 또 하락세 타기 시작해서 잘 못 이겨요. 또 얘네도. 뭐 중간에 무가 좀 있긴 합니다. 3연속 무승부. 근데 6월 이와타전 6월 말 이와타전 이후로 간바 오사카 원정 1승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승리가 없어요, 아예. 그게 한 경기 수로 따지면 한 11경기 되거든요. 11경기에 1승입니다. 1승. 그리고 4무. 그러니까 홈에서는 지금 4경기 연속 패배 중이고 그전에는 홈에서 연패할 때 멀티 실점 뭐 3골 4골. 최근에 연패할 땐 무득점. 한번 더 가지가지 하죠. 그냥 그 기록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도쿄베레디전 선제골 놓고도 역전 당했고. 그러니까 실점을 막 그렇게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지난 뭐 3실점, 4실점, 뭐 2실점 할 때보다는 최근에는 실점이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득점력 저조로 4연패 중 연패 끊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홈의 4연패도 끊어야 되고 홈 원정 4연패도 끊어야 됩니다. 우라와 입장에선. 근데 가시와 컵대회 포함 4연패 하다가 최근 1승 3무로 4경기 무패 중. 그러니까 가시와도 4연패 했었어요. 가시와도 보면은 많은 경기를 이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 이깁니다. 지난 8월에 쇼난전 이기고 한 2달 만에 또 요코하마 마리노스 이기고 연승했던 적이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그때 한 번 있었는데 전체 경기로 한 최근 20경기 보면은 한 4번밖에 못 이겼어요. 그렇다고 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라와나 가시와나 별반 차이 없다. 근데 이제 흐름상 가시와가 최근에 잘 안 졌고 그리고 지난번 마치다전까지 비겼고 4경기에 딱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3실점, 뭐 2실점, 뭐 실점이 좀 있었는데 3연패 할 때도 근데 최근에 흐름 봤을 때는 가시마 원정도 잘했고 뭐 0대0, 세레소 원정 0대0, 요코하마 마리노스 마치다까지 해서 요거는 우라와의 득점력도 그렇고 가시와의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와 흐름이 좋으니까 우라와 반대 봅니다. 그러니까 우라와 승은 아예 제외를 하는 거예요. 가시와 프렘 받아서 프렘 보고 만에 하나 우라와가 4연패를 끊어내면서 이기면서 이제 흐름이 다시 바뀌더라도 다득점 예상 못함. 그러니까 어느 팀이 이기든 저득점 예상. 지금 흐름대로라면
그러니까 뭐 가시화가 1대0으로 이기든 우라와가 뭐 1대0으로 이기든 둘 다 득점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가시화가 워낙 실점이 최근에 적어서 어쨌든 요거는 가시화 풀엔. 왜냐면 가시화 우라와만 동기부여가 있는 게 아니고 가시화도 지금 지면은 자칫하면 이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시화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당 측면으로 보면은 언더가 배당이 좀 더 높고, 확률로 보면 가시화 풀엔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경기는 슬랑으로부터 상하이 선언은 이따 와서 저녁에 할게요. 이게 9시 마감이기 때문에. 앞전의 경기들은 제가 그 시간에 못하기 때문에 7시하고 7시 반 마감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챔하고 J리그 이렇게 묶어서 가려 했거든요. 슬랑호르랑 상하이 선화도 어쨌든 아챔이기 때문에. 근데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알루세인, 뭐 샤바부드, 에어 알쿠, 그 아챔이 또 있기 때문에 9시 경기들은 걔네랑 묶어 가든 하고, 오늘도 챔피언십, 챔스 따로 가겠습니다. 어제 리즈 마인이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결과론적인 거라 보고, 해서 이 쌈푸이로부터 여기 한 조합은 갈 거예요. 한 조합은 소소하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오는 거는 여기는 따로 공개는 안 해드립니다. 요거는 뭐 그 오늘 이제 공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합 보낼 때 그렇게 같이 보내드려요. 전체적인 내용을, 그 경기 결과를 적어서. 그래서 원래는 오늘 26경기니까 7경기 빼면 19경기였는데 5경기밖에 안 했으니까 21경기 있다가 저녁에 와서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7시인데 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분석하고 제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까지 다 하고 오면은 8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멘트를 어제처럼 짧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제 승무패 경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라이프치, 뭐 바르샤, AT, 요거는 분석이 끝났습니다. 요 챔스 몇 경기들은 이제 못한 건 이제 챔피언십, 그리고 이제 뭐 아챔 요런 경기들이지. 그래서 쭉 보고 하면 되겠다 해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참고하시면 되고, 후원하신 분들은 쪽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매번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따 중요합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챔 오버조합 3조합 가려다가 상하이 선언가 그게 좀 애매해서 결국엔 알라스를 승으로 바꿨는데 아슬아슬했죠. 그거 3.1배밖에 안 되더라고. 배당이 바뀌어서 비기는 줄 알고 그냥 오버로 갈 걸 했다가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2경기 가면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매번 말하지만 2경기 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적중률이 진짜 또라이급으로 좋아야 돼요. 막 최소한 7, 80%는 돼야 그래도 못 맞더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고배당은 그래도 좀 덜 맞더라도 한 번 맞으면 그게 복구될 확률이 좀 크니까, 그래서 고배당을 자꾸 끼고 다폴로 가고 무리해서라도 자꾸 한 경기씩 더 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리즈 마인도 꼈던 거고, 뭐 리즈 마인 빼면은 한 4배인가 그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원래 스타일 그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천을 너무 안 눌러주셨네. 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제가 뭐 후원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추천 눌러주시면, 왜냐면 이제 배비를 신청했거든요. 자격 그 조건은 되는데 동점률 때문에 이제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 달에 일단 오랜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봐서 이벤트를 하든 뭐 추천 글을 써주면 뭐 그날 하루 이제 뭐 조합을 드린다던가, 그러려면 이제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좋아지면은 그거를 할게요. 안 맞는데 괜히 이제 이벤트 했다가 다 틀리면 안 되니까 요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도 얘기하니까 늘어났다 추천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저녁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말 들어가기 전에. 특히 내일은 유로파 경기가 워낙 많아서 컨퍼런스도 있었나? 30 몇 경기 되는 것 같더라고. 37경기인가? 어쨌든 다들 어제도 분석 방송 들으신 분들은 뭐 다시 보기 보셨거나 잘 골라가셨으면, 잘만 피해 가셨으면 적중하셨을 거라 봅니다. 어제 그 많은 것 중에 틀린 게 아챔 3경기 무승부, 그리고 챔피언십 옥스퍼드 하나랑 유벤투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잘 이제 피해서 잘 골라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따 저녁에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